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일하고 있지 않니?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수상대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강민지는 알람 소리도 필요 없이 눈을 떴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른 새벽부터 몸을 일으키는 것이 몸의 밴 습관이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들 윤재민을 생각했다. 우리 재민이가 검사가 된 지도 벌써 3년째구나. 그녀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청소 노동자인 자신이 키운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당당히 검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한 모든 시간들이 그 순간 보상받은 것 같았다. 강민지가 일하는 곳은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다. 45층 높이의 이 건물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15년째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1시간의 노동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구역을 점검했다. 로비부터 시작해서 각 층의 화장실, 복도, 계단, 그리고 사무실까지. 건물 안의 모든 공간이 그녀의 손길을 거쳐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지나쳐갔다. 하지만 강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어머니, 저 결혼해요. 6개월 전 재민이가 집에 와서 한 말이었다. 그때 그녀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다. 이제 정말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그래, 누군데? 어떤 분이시냐? 인터넷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정하나라고 하는데 온라인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강민지는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며칠 후 재민이가 하나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정말 놀랐다. 하나는 마치 텔레비전에서 봤던 연예인처럼 아름다웠고 입고 있는 옷과 가방, 신발까지 모든 것이 비싸 보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하나의 첫 인사는 정중했다. 하지만 강민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하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강민지가 내준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재민이가 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하시다고 늘 이야기해요. 아들을 검사로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애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죠.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질문에 강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 앞에서는 왠지 주저되었다. 저는 청소 일을 해요. 빌딩 청소요. 아. 하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재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민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하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재민과 함께 돌아갔고 강민지는 혼자 집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하나가 재민 없이 혼자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강민지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SNS에 팔로워도 많고 광고나 방송 출연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강민지는 하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다.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고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직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에게 좋지 않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강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마치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 결혼식 때만이라도 어머니 직업을 다르게 소개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은퇴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이요? 네,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사실 청소 노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제 팬들이나 광고주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강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 넘게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의 노동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다.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녀 역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민지의 상처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강민지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하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결혼 후에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나가 떠난 후 강민지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아들을 키운 자신의 노동이 며느리에게는 체면을 깎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재민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하나가 다녀갔다면서요? 무슨 일이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었어. 강민지는 며느리가 한 부탁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재민이 괴로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혹시 하나가 이상한 말 안 했죠? 재민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아들 역시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괜찮다, 재민아. 하나가 어떤 애인지 알 것 같더라. 착한 애야.
정말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강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하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화장실 거울을 닦으면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정말 내가 부끄러운 존재일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들을 검사로 키워낸 자부심과 며느리에게 들은 모욕감이 가슴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강민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나가 부탁한 대로 자신을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건물 로비를 청소하던 중 한 젊은 회사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줌마, 항상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강민지는 깜짝 놀랐다. 1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이런 인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아, 별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아줌마 덕분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떠난 후 강민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비록 하나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했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노동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민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것일까? 50년 넘게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일까? 결혼식 일주일 전 재민이 집에 와서 어머니와 둘이 앉았다. 어머니, 혹시 하나가 어머니께 이상한 부탁 같은 거 안 했죠?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는 분명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을 하니? 하나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고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이야기만 해요. 강민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재민아, 어머니가 청소 일하는 게 부끄럽니?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머니 직업을 알면 어떨 것 같아? 재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처럼 성실하고 훌륭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재민의 진심 어린 말에 강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부탁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하나는 어떨까?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강민지는 결국 하나가 부탁했던 일을 재민에게 털어놓았다. 재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애가 체면 때문에 그런 거겠지. 이해한다. 이해요? 어머니, 그게 이해할 일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당당하게 어머니 자신으로 계셔야 해요. 하지만 하나가 힘들어할 텐데.
그럼 하나가 바뀌어야죠. 어머니가 맞춰드릴 일이 아니에요. 재민의 단호한 말에 강민지는 처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아들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재민아, 어머니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었어.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재민은 하나와 긴 대화를 나눴다. 하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지만 재민의 진심을 듣고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강민지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고급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다. 하나는 결국 강민지를 청소 노동자이자 훌륭한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민지는 당당했다. 식이 끝난 후 하나가 강민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다, 하나야.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상처받게 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하나의 솔직한 고백에 강민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녀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가족이 된 그날, 강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직한 노동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였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지만 강민지와 정하나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결혼식에서 강민지의 직업을 공개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SNS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다. 인플루언서가 청소부 시어머니를 둔다고, 계급이 안 맞는 결혼, 하양혼의 전형적 사례 같은 말들이 끝없이 달렸다. 광고주들도 하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팔로워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다. 재민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하나는 재민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머니 직업을 당당하게 밝혔는데도 계속 욕을 해요. 하나야,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재민의 위로는 하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온라인에서의 평판이 곧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팔로워와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이었다. 며칠 후 하나는 강민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어색한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래, 앉아라. 강민지는 하나에게 차를 내주었지만 하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니? 결혼식 이후로 제 일이 엉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광고도 끊기고.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강민지는 하나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다. 결혼식에서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니는 그냥 예전처럼 청소 일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마시고, 특히 제가 일하는 곳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오지 마세요. 강민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하나는 자신을 숨기고 싶어 했다. 결혼식에서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하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강민지가 만든 반찬을 받지 않고 대신 백화점에서 비싼 음식을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어머니, 이제 좋은 것만 드세요.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주문한 거예요. 하나가 가져온 음식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포장에 들어 있었다. 한 상자에 몇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비싼 것들을 왜? 어머니, 이제 검사 어머니신데 집에서 만든 반찬만 드시면 안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의 말에는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마치 강민지가 만든 음식이 수준 이하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드려요. 하나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내밀었다. 안에는 수십만 원짜리 가방이 들어 있었다. 이런 비싼 건 왜? 어머니 가방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요. 이제 좋은 것 좀 드세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말에 강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나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시어머니를 포장하려 하고 있었다. 마치 강민지가 부끄러운 존재라서 좋은 물건으로 덮어 씌우려는 것처럼. 하나야, 나는 내 가방이 좋아. 오래 써서 손에 익숙하거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 재민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강민지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마음보다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 그날 저녁 재민이 집에 왔을 때 강민지는 하나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여주었다. 재민아, 하나가 이런 것들을 사다 줬는데. 어머니, 하나가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재민은 아내의 행동을 좋게 해석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지는 아들에게 하나의 진짜 의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다음 주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청소용품 회사에서 광고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그 광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청소하는 내용이었다. 재민 오빠, 이 광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는 광고 기획서를 재민에게 보여주었다. 광고 컨셉은 며느리도 함께하는 따뜻한 청소였다. 좋은데?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청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색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지. 어머니는 청소 전문가시니까. 재민은 이 광고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하나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이 광고를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이 광고는 제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고 회사 직원은 당황했다. 그런데 기획 의도가 시어머니의 직업을 존중하는 것인데.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다르네요. 하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이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강민지는 우연히 하나가 광고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민이 아쉬워하면서 하나에게 물어본 것이다. 하나야, 왜 그 광고 거절했어?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빠,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있어요. 갑자기 청소 광고를 하면 제 브랜딩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오빠, 제발 이해해줘요. 저는 지금 이미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강민지는 그 대화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나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것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주말에 재민과 하나가 함께 강민지를 찾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다. 하나는 강민지가 차려준 식탁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가 외식하죠.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가끔은 좋은 곳에서 식사하셔야죠. 하나는 강민지가 만든 음식보다 레스토랑 음식을 선호했다. 그것도 비싼 곳일수록 좋아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하나는 계속 메뉴판을 보며 비싼 음식들을 주문했다. 어머니,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어머니, 좋은 걸 드셔야 건강하시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의 말에는 선의가 있었지만 강민지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마치 자신이 평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하나야, 어머니는 평소에도 잘 드시니까 걱정하지 마. 재민이 끼어들었지만 하나는 계속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오빠,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좋은 걸 드려야죠. 그 말에 강민지는 더욱 불편해졌다.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고생으로만 정의하고 있었다. 마치 불쌍하고 처량한 삶을 살았다는 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이제 청소 일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재민이도 이제 검사고 저도 수입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일하실 필요 없잖아요. 강민지는 하나의 제안에 당황했다. 청소일은 단순히 돈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하나야, 나는 내 일을 좋아해. 하지만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편히 쉬셔도 되잖아요. 내가 아직 건강한데 왜 일을 그만둬야 하니? 사람들이 재민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 이야기였다. 하나에게는 모든 것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귀결되었다. 그날 밤 강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하나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싼 음식, 명품 가방, 일 그만두라는 제안. 겉으로는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이지만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포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하나가 사준 명품 가방 대신 자신의 오래된 가방을 들었다. 그 가방은 15년 전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다. 비록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방이었다. 건물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걸레질을 하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하나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할까?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지내야 할까? 아니야. 나는 나야.
강민지는 중얼거렸다. 5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나가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도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같은 팀 청소원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강민지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 언니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보여. 그게 좀 복잡해. 뭐가 복잡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거 아냐? 겉으로는 그런데 뭔가 이상해. 강민지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하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가치관이 다를 뿐이었다. 하나에게는 외적인 것들이 중요했고 강민지에게는 내적인 가치가 더 소중했다. 언니 며느리가 비싼 거 사준다고 했지? 그거 좋은 거 아냐?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무슨 말이야? 그 애가 날 진짜로 존중한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냥 비싼 걸 사주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네. 동료는 강민지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언니 마음을 모른다는 거구나. 맞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집에서 만든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날 저녁 재민이 혼자 찾아왔다. 하나는 광고 촬영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 요즘 하나가 어머니께 잘해드리죠? 재민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민아, 너는 정말 하나가 나한테 잘한다고 생각하니? 네, 비싼 것도 사드리고 좋은 데서 식사도 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야, 재민아. 강민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나는 날 바꾸려고 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는 내가 청소일 그만두길 원해. 내가 만든 반찬 대신 사온 음식을 좋아하고 내 가방 대신 명품을 사주지. 재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닐 거예요.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결과는 나빠.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어머니. 재민아,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청소일도 좋아하고 내가 만든 반찬도 좋아하고 오래된 내 가방도 좋아해. 그런데 하나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해. 재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하나와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야, 재민아. 내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하나와 나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강민지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밤 강민지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다. 진솔한 대화였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강민지는 내일 하나와 진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3장. 무대 위의 진실. 2023년 11월 1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는 희망 나눔 자선 갈라가 열리고 있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행사 중 하나로 유명 인사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는 자리였다.
정하나는 이날 올해의 사회공헌 인플루언서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오빠. 하나는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재민에게 말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고 있었다. 축하해, 하나야. 정말 자랑스러워. 재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 옆에 서 있었다. 그도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왔다. 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시죠?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강민지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일이 있으시대. 대신 축하한다고 하셨어. 재민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강민지는 이 행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하나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오후 7시 갈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그리고 5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행사장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나는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VIP석에 앉아 있었고 재민은 그녀의 옆자리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은 올해의 사회공헌 인플루언서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 상을 받으면 그녀의 커리어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정하나 씨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하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수만 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는 준비해온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온 자선 활동들을 나열하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바로 그때 행사장 한켠에서 조용히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강민지였다. 그녀가 소속된 청소회사가 이 행사장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지는 오늘 이곳에 하나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우연히 일 때문에 같은 장소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하나나 재민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구석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정말 멋진 소감이었습니다, 정하나 씨. 사회자가 말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네, 사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 남편 윤재민 검사님인데요. 카메라가 재민을 비추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시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하나의 시선이 행사장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소복을 입고 조용히 일하고 있는 강민지를 발견했다. 하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다고 말한 직후에 바로 그 시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행사장의 몇몇 사람들이 하나의 시선을 따라 강민지를 보기 시작했다. 재민도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하나는 당황한 채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곧바로 강민지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강민지에게 다가갔다. 일하고 있잖니. 오늘 우리 회사가 이 행사장 청소를 맡았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고 그냥 가세요. 제발. 하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라이브 방송 중에 시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는 모습이 노출된 것이었다. 왜 가야 하는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강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저 무대에서 방금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나야, 진정해. 재민이 다가와서 아내를 말렸다. 하지만 그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있었다. 오빠,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없다고 거짓말한 며느리,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청소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의 이미지와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상황이었다. 하나야,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재민이 아내를 타이르려 했지만 하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와 강민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카메라맨들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있었다. 강민지는 하나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하나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따져야 할 때야. 강민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너는 내가 청소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기려고 하고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지.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듣게 해. 사람들이 알아야 해. 강민지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재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이해했지만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민아. 강민지가 아들을 불렀다. 어머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는 게 부끄럽니?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아내에게 치명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답해, 재민아. 내 어머니가 청소 일하는 게 부끄럽냐고. 강민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 왜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를 숨기려고 할 때 막지 않았어? 재민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에 끼어들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무슨 일이신지요? 하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정하나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강민지가 사회자에게 말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 건물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의 행사가 여기서 열리는 걸 알게 되었죠.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이 상황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하나 씨는 방금 시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재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재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검사이고 정하나의 남편입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제 어머니 강민지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재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평생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50년 넘게 한결같이. 행사장의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재민은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노동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제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재민이 말을 마치자 행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강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아들이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다. 그날 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검사가 말하는 어머니의 존엄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갈라 행사가 끝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하나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검사 아들이 말하는 청소부 어머니의 존엄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다. 하지만 그 반응은 하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정하나 진짜 최악이다. 시어머니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검사 남편이 정말 멋있네. 어머니를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다니.
인플루언서 중에 진짜 인간성 쓰레기들이 많다더니 시어머니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옆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거 보고 소름 돋았음.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하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는 수만 개의 악플이 달렸다. 팔로워들은 시간당 수천 명씩 감소했고 그동안 그녀를 따랐던 팬들조차 등을 돌렸다. 하나야, 괜찮아? 재민이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갈라 행사 이후 하나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밤새 울어서 눈도 퉁퉁 부어 있었다. 사람들이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이해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메시지들 보셨어요? 하나는 핸드폰을 재민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끔찍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너 같은 인간은 방송 나올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인플루언서라고. 진짜 역겨운 년. 당장 인터넷에서 사라져. 재민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리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공격은 너무 과했다. 하나야,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오빠는 몰라요. 제게는 이게 전부였어요. 인터넷에서의 평판이 제 생계 수단이었다고요. 하나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때 하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광고 에이전시에서 온 전화였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씨, 죄송한데 이번 광고건은 취소가 되었어요. 네. 브랜드 측에서 이미지 문제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하나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이미 확정되었던 광고 계약들이 하나씩 취소되고 있었다. 그녀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가 소속된 MCN-MULTI 채널 네서크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나 씨, 회사에 좀 나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에 도착한 하나는 대표와 매니저 앞에 앉았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하나 씨,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왔어요. 다른 크리에이터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 해지요? 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5년간 함께 일해온 회사에서조차 하나를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재민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오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야.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재민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그도 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일단 시간을 두자. 사람들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아니에요, 오빠. 인터넷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번 낙인 찍히면 끝이에요. 하나의 말이 맞았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일주일 후 하나는 마침내 강민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지 않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하나야. 앉아라. 강민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하나를 맞이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지금 하나가 겪고 있는 고통도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무엇이 미안하니? 모든 게 다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숨기려고 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강민지는 하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다. 하나야,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 저도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청소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어디든 일이 있으면 하셨죠. 강민지는 놀라며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직업 말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회사원이라고 좋은 직장에 다니신다고. 그런 거짓말들이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면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제 과거를 모두 숨기고 마치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꾸몄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하나는 목 놓아 울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한 건 사실은 제 자신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제 과거를, 제 어머니를 부정하는 거였고요. 강민지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그제서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것 같다. 정말요? 너도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강민지의 따뜻한 말에 하나는 더욱 울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잃었어요. 하나야, 모든 걸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가짜 모습으로 살아왔잖니. 이제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봐. 강민지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진짜 제 모습이요? 그래. 화려한 옷과 비싼 물건들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절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너 자신에게는 정직할 수 있잖니. 그날 밤 하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짜 모습으로 살아왔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만. 다음 날 하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고 가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제 시어머니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또다시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다. 비난보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았다.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다. 진심이 느껴진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인 후로는 남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며칠 후 재민이 집에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하나야, 오늘 사무실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어. 제 이야기요? 응. 선배 검사님이 내 글을 보셨는데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하더라. 정말요? 그리고 청소회사 사장님이 어머니께 전화하셨대. 내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용서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지가 하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하나야, 내가 올린 글 봤다. 아, 네.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강민지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게 뭐 있니?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자기 자신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화해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강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나가 처음으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강민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단순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뭐가 괜찮을까봐 그러니? 들어와, 아침 먹자. 강민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식탁에는 강민지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겠니? 하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집밥보다 비싼 레스토랑 음식을 선호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이 맛. 제 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랑 똑같아요. 하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었다.
하나야, 오늘 나와 함께 일해볼래? 일이요? 응. 나와 함께 청소 일을 해보는 거야. 하나는 깜짝 놀랐다. 청소 일이라니. 예전 같았으면 절대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네, 해보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강민지는 하나의 진심 어린 대답에 기뻤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작업복이 있어. 강민지는 오래된 옷장에서 여분의 작업복을 꺼냈다. 남색 상하의에 앞치마까지 완전한 청소부 복장이었다. 이걸 입어야 해요? 당연하지. 일할 때는 일하는 옷을 입어야지. 하나는 작업복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어머니, 이제 뭘 해야 해요? 일단 도구부터 챙기자. 강민지는 청소 도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각종 세제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각각의 용도와 사용법이 모두 달랐다. 이 걸레는 바닥용이고 저건 유리창용이야. 섞어서 쓰면 안 돼.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청소도 전문 기술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민지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청소를 단순한 노동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도 하나의 전문 분야였다. 건물에 도착하자 강민지는 하나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알려주었다. 일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특히 계단이나 높은 곳에서는 더욱 그래. 네,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고. 하나는 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첫 번째 작업은 로비 청소였다. 강민지는 하나에게 걸레질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닦아야 해. 그래야 얼룩이 생기지 않거든. 하나는 강민지의 동작을 따라 해보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걸레를 제대로 짜는 것부터 어려웠고 바닥을 고르게 닦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더 힘을 빼고 해봐. 너무 세게 하면 바닥이 상해. 30분 만에 하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단순해 보였던 청소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어머니, 정말 힘드네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하루에 이런 걸 몇 시간씩 해. 하나는 새삼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5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지는 하나를 휴게실로 데려갔다. 다른 청소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민지 언니, 이분이 며느리분이에요? 응, 하나야. 인사해봐. 하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가 불편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궁금했다. 어머니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나는 20년 됐어. 나는 15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하잖아. 그 말에 하나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환경이 이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야, 어때? 힘들지? 강민지가 물었다. 힘들긴 하지만
뭔가 뿌듯해요. 뿌듯하다고? 네. 제 손으로 뭔가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의 말에 다른 청소원들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맛에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거든.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배웠다. 이건 더욱 세심한 작업이었다. 화장실은 특히 위생이 중요해. 순서도 정해져 있고, 강민지는 하나에게 올바른 청소 순서를 알려주었다. 거울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변기, 바닥순으로. 왜 이 순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그래야 다시 더러워지지 않아. 하나는 감탄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다. 단순해 보이는 청소에도 체계와 원칙이 있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하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 더러워진 작업복. 하지만 그 모습이 예전의 화려한 자신보다 더 진실해 보였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겠니? 일하는 사람이 이상할 게 뭐 있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는 강민지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지. 시선이요?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 뭐가요? 재민이가 당당하게 얘기해준 후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정말요? 응. 어제도 한 회사원이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하나는 시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뻤다. 재민이의 용기가 어머니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그날 밤 재민이 집에 와서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야, 왜 이렇게 지쳐 보여? 오늘 어머니와 함께 일했어요. 일이라니? 청소 일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배웠어요. 재민은 아내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땠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좋았다고? 네.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재민은 아내의 말에 감동했다. 하나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하나는 매일 강민지와 함께 일을 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능숙해졌다. 하나야, 많이 늘었네. 정말요? 이제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하나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 일의 가치를 알 것 같아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저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정직한 노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정말 멋진 변화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응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 달 후 하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작은 방송국에서 진짜 일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출연을 요청한 것이었다. 저를 섭외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 씨의 변화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하나는 고민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승낙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강민지는 하나의 제안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하나야, 내가 결정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지만 어머니도 함께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도 나가볼까? 정말요? 응.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방송 촬영 날 하나와 강민지는 함께 스튜디오에 앉았다. 화려한 세트가 아닌 소박한 공간이었다. 두 분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진행자가 물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가 대답했다.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강민지가 천천히 말했다. 하나가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딸 같아요. 두 분이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데. 네, 하나가 청소 일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 씨 직접 일해보니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좋았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일기에 썼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비록 예전의 화려함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짜 나 자신과 진짜 가족을 말이다. 몇 달 후 하나는 작은 청소업체를 차렸다. 정직한 청소라는 이름으로. 강민지가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하나의 젊은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었다. 어머니,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진심으로 하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로서. 그들의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처럼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중시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닦아주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2년 후 서울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에서 정직한 청소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강민지와 정하나가 함께 운영하는 이 청소업체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신뢰받는 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어머니, 오늘 새로운 계약 하나 더 들어왔어요. 하나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단정한 작업복에 머리를 묶고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래, 우리 일손이 부족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직접 나가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점심시간 재민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두 분 다 고생 많으세요. 재민아, 너는 일 안 해도 되니? 점심시간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재민은 신문 한 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정직한 청소,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와, 우리가 신문에 나왔네요. 하나가 신기해했다. 기자가 며칠 전에 취재하러 왔었잖아. 정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에는 강민지와 하나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가 된 과정,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한 이야기까지. 어머니,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게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요. 강민지는 며느리의 말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강민지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강민지가 만든 집밥, 하나가 준비한 반찬, 재민이 사온 과일까지.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나야, 요즘 행복해? 재민이 아내에게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예전보다 훨씬. 예전에는 뭔가 늘 불안했어요.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가짜 모습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하나가 정말 많이 변했어. 강민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셨고요.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썼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팔로워도 수입도 명성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야말로 진짜 모든 것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일을, 진짜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일터로 갑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단순하지만 이만큼 행복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정직한 노동의 아름다움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지와 하나는 어김없이 나란히 일터로 향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힘내요. 그래, 우리 딸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진짜 모녀가 되었다. 서로의 삶을 닦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말이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질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루가. 여러분, 오늘 강민지 여사와 정하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짜 가치를 못 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진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